목숨 걸고 피워낸 민주화의 꽃 5.18. 그런데 5.18 민주항쟁의 전초전이었던 사건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유신 타도, 박정희 타도, 교수 삭박. 닷새간 계속된 시위에 1000여 명이 넘게 참여했고 연행된 인원만 500명이 넘었던 대규모 사건. 이 사건을 활성화시켜야 된다. 그야말로 확 불을 질러서 그 많은 사람에게 알려서 엄혹했던 유신 독재 시대 시위를 촉발한 것은 박정희 군사교육의 정면 도전을 선언한 한 장의 성명서였습니다. 민주주의가 훼손당하고 있음, 이것에 분노한다가 민주주의를 자세히 이념적으로 회복해야 할 것 아니냐. 1978년 6월 광주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상 기록 진실 그리고 화해에서 오늘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를 전할 백성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아픈 역사의 진실을 재조명함으로써 용서와 화해를 통해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영상 기록 진실 그리고 화해. 자, 오늘 함께할 두 분 모셨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각자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5살 사학과 대학원생 천세욱입니다. 오늘 이렇게 현대사의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대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24살 배우로 일하고 있는 장정현입니다. 어떤 아픈 역사의 진실을 알게 될지 많이 기대가 됩니다. 네, 저도 정말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자, 우리 그러면 먼저 영상 기록 키워드부터 한번 만나볼까요? 자, 이 안에 네모에 들어갈 말 어떤 말이라고 생각이 되세요? 글쎄요. 저는 미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미래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자, 뭘까요? 저는 애국? 애국의 역사적 사명. 정답이 아닌데요. 제가 힌트 하나 드릴게요. 지금 아까 애국이라고 하셨고, 아까 뭐라 그러셨죠? 미래라고 미래? 했습니다. 힌트는 두 자가 아니고 네 자입니다. 네 글자요? 네, 네 글자. 그래도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거 딱 와닿는데, 전 알고 있거든요. 이 네 글자의 정답이 뭐냐면요. 민족중흥입니다.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민족중흥 완전 생소한데요. 완전 생소해요. 네,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봐도 생소할 것 같은데 저를 포함한 중장년층 세대한테는 옆구리 쿡 찌르면 이렇게 자동으로 민족중흥하고 튀어나올 정도로 익숙한 문장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도 이 문장과 관계가 있는데요. 이 문장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때는 1978년 6월 27일 광주에 있는 전남대학교에서 국문과 교수로 재직 중이던 송기숙 교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교수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가 흠칫 놀랐습니다. 낯선 남자들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송 교수를 데려간 곳은 중앙정보부 전남지부의 지하실. 계단을 내려가면서 송 교수는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곳을 두 발로 다시 걸어서 나올 수 있을까? 끌려간 건 송기숙 교수뿐이 아니었습니다. 송 교수를 포함해 총 11명의 전남대 교수들이 연행됐습니다. 거의 12시 가까이 돼서 집에를 왔어요. 그래서 그때에 중앙정보부원 30여 명의 검은 집차를 타고 와서 저를 이렇게 연행을 해 갔어요. 그래서 내가 일단 옆에를 보려가면 머리를 이렇게 눌러버린다든지. 지하조사실에서 밤샘 조사를 마친 다음 날, 송기숙 교수를 제외한 10명의 교수들은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총장실로 불려갔죠. 총장 선생님이 우리들한테 사표를 쓰는 것이 학교를 위해서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학교에 평생을 봉직하는 직장이었는데 학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현재로 해서는 여러 교수님들이 사표를 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겠다.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들이 중앙정보부에 끌려가고 강제로 해직까지 당한 이유. 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교육지표, 대학인으로서 우리의 양심과 양식에 비추어 볼 때 오늘날 교육의 실패는 민주주의에 우리 교육이 뿌리박지 못한 데서 온 것이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우리의 교육 지표를 합의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1. 물질보다 사람을 존중하는 교육. 진실을 배우고 가르치는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하여 교육의 참여장인 우리의 일상생활과 학원이 아울러 인간화되고 민주화되어야 한다. 2. 학원의 인간화와 민주화의 첫 걸음으로 교육자 자신이 인간적 양심과 민주주의에 대한 현실적 정렬로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들과 함께 배워야 한다. 3. 진실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대한 외부의 간섭을 배제하며 그러한 간섭에 따른 대학인의 희생에 항의한다. 네, 이건 송기숙 교수가 주도하고 10명의 교수가 서명을 한 우리의 교육지표 성명서입니다. 원래는 서울에 있는 교수들의 서명도 받으려고 했는데요. 계획에 차질이 빚어져서 전남대 교수들만 참여를 했고요. 발표된 직후 중앙정보부 지하조사실로 끌려간 겁니다. 왜죠? 읽으면서도 크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안 들었었거든요. 굉장히 좋은 문구들이 들어가 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연행이 되었을까요? 네, 성명서의 바로 이 부분이 문제였는데요. 국민교육헌장은 바로 그러한 실패를 집약한 본보기인 바 행정부의 독단적 추진에 의한 그 경위 및 선포 절차 자체가 민주교육의 근본 정신에 어긋나며 일제하에 교육 칙어를 연상케 한다. 그러니까 국민교육헌장을 비방했다는 것, 이게 연행의 이유였습니다. 국민교육헌장? 그게 뭐예요? 못 들어보셨어요? 저는 들어봤는데 이게 1970년대 초에는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막론하고 모든 학교에서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이 국민교육헌장을 낭독해야 했었습니다. 자, 제가 선생님이고 여러분들이 학생이라고 한번 해보죠. 자, 조용조용 이제 수업 시작해야지. 자, 국민교육헌장 낭독 시작!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네, 조회를 하거나 행사를 할 때도 이 항상 국민교육헌장을 낭독을 했고요. 자, 너 일어나서 국민교육헌장 한번 외워봐. 근데 틀렸다. 아, 그러면 그때는 체벌이 있었습니다. 혼나고 벌 받고 그랬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심지어 당시 시험에 이런 문제가 출제되기도 했었어요. 자, 국민교육헌장의 글자 수는 모두 몇 자인가? 정답은 393자였습니다. 완전 신성시하는 분위기인데요? 대체 국민교육헌장이 뭐길래 이렇게까지 했던 거예요? 네, 1968년 박정희는 바람직한 국민상의 정립에 필요한 덕목을 모아서 교육헌장을 만들라는 지시를 내렸었습니다. 각 분야의 지도급 인사들이 참여해 완성된 초안은 박정희가 주재하는 심의회의를 거쳐서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고요. 12월 5일에 선포됐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지시해서 만들고 직접 선포한 국민교육헌장. 자, 그냥 형식적인 선포로만 끝났을까요? 전국의 교실, 관공서, 그리고 사무실에 걸어놓고 외우도록 했고요. 국민교육헌장 독본, 헌장 그림책, 영화, 심지어 음반에 국민교육헌장 실천 일기까지 그야말로 전 국민의 머릿속에 국민교육헌장을 새겨 넣었습니다. 이건 완전 전 국민을 세뇌시킨 거네요. 근데 내용을 보면 다 좋은 것 같거든요. 교수님들은 어떤 부분에서 비판을 하신 건가요? 바로 이 문장이 핵심이었어요.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 정신을 드높인다. 국민교육헌장이 말하는 교육의 목표는 한 개인을 인격적으로 성숙하게 만들겠다가 아니라 근대 산업화를 위한 국민으로서 인간을 기르겠다라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엔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였다면서요? 저도 국민학교였어요. 국민학교 나온 것처럼 보이세요? 네. 아, 큰일이네.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 국민이라는 개념을 주입시켰다는 거네요? 네, 맞아요. 그런데 성명서에서 국민교육헌장이 일제의 교육 내용을 연상케 한다. 이런 말은 어떤 의미인가요? 일본의 메이지 천황 시대에 교육 칙어가 반포가 됐었는데요. 국민에게 나라에 대한 충성과 효를 분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때요? 국민교육헌장이랑 좀 비슷하죠? 게다가 이런 국민교육헌장의 내용은 그대로 유신체제를 유지하고 실천하기 위한 정신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당시 국민교육헌장에 대한 비판은 곧 박정희 유신독재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고
비판이었던 거죠. 국민교육원장 보면은 아주 아름다운 말은 전부 모아놨어요. 거기 보면은 그 정의라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전체적인 맥락을 쭉 보면은 그리고 권력에 충실하게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일제가 했던 그걸 그대로 본받아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교수들이 더 이상은 안 된다. 이제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 이렇게 나서게 된 데는 당시 대학이 처한 현실도 작용을 했습니다. 쉬는 시간 잔디밭에 형사들이 상주해 있어요. 혹시 이 시위 계획 같은 건 없을까? 불법적인 모임이 없을까? 이런 것을 수시로 돌아다니면서 이제 감시를 해요. 강연회가 있었을 때 유명 인사들 와가지고 강연회가 있었을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지도 교수한테 무조건 붙잡혀가요. 그 교수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학생들 동향 보고를 학교 안에다가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그 내 제자들이 이렇게 행동하고 있다, 저렇게 행동하고 있다, 이것을 고자질하는 이런 짓, 그 지식인의 분노라갈까, 또 대학인의 분노, 이런 것들을 결과적으로 촉발됐던 것이지요. 교수들의 저항은 청년들의 가슴에 불을 지폈습니다. 교수님들이 불법적으로 연행되신 것에 대해서 그동안 있어 왔었던 유신체제에서 겪었던 학생들의 분노가 이제 폭발한 거예요. 교수 연행에 대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뭔가 항의 집회라도 해야만 하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의 교육 지표 교수님들 선언문 그리고 전남대 민주하고 선언문 두 가지 종류가 이제 작성이 됩니다. 문제는 이 문서들을 어떻게 몰래 인쇄를 하느냐 하는 것이었죠. 학생들이 달려가 도움을 청한 곳은 광주 YWCA였습니다. 경찰이나 중앙정보부 요원들의 눈에 띄어 발각되기라도 하면 이 시위는 물거품이 되고 관련자들은 모두 붙잡혀 들어갈 상황. 하지만 학생들의 부탁을 거절하지도 겁내지도 않았습니다. 그 용기라기보다도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주저함 없이 정말 받고 달려가서 인쇄를 하도록 하고 3,000장 정도는 뿌려야지만 이게 운동에 효과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걸 뿌림으로써 이 교육지표 사건이 그야말로 확 불이 붙은 거고 교수님들과 학생들, 시민과 호련일체가 돼서 움직일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교수들의 양심선언, 학생들의 분노, 또 용기 있는 시민의 행동까지 전남대에선 유신에 반대하는 저항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7, 8년 당시에 저희 국사교육과 강의실 저기 3층이에요, 오른쪽. 예. 제가 요 앞에서 김선출 군한테 유인물 받아가지고 가방 2개 받아가지고 안에 있었던 영인이하고 하나씩 나누죠. 학생들이 처벌당하고 구속되고 하는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하는 이런 그 염려, 그 생각이 많았다. 이렇게 좀 지금도 그 희고가 되네요. 도서관 앞 잔디밭에 모여 연행교수 석방하라를 외치던 학생들은 도서관 안으로 들어가 시위를 계속했습니다. 경찰 수백 명이 최루탄을 쏘며 격렬한 충돌이 이어진 뒤 강제 진압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문을 부수고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찰, 교직원, 전경들이 제일 가운데 이제 제가 서 있고 주변에 이제 학생들이 저를 둘러싸고 또 그 주변에 전경들이 둘러싸고 또 그 외곽을 또 형사들이 둘러싸고 또 그 외곽을 교직원들이 둘러싸고 교내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저녁 10시 무렵까지 그 구호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교수 석방, 유신 타도, 박정희 타도. 이날 100여 명의 학생들이 연행되고 학교는 휴교령을 내립니다. 하지만 시위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70년대 저희 이전까지 교회 외 시위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에이 또 기왕에 죽으면 다시 한번 또 죽어볼까 하고 학생들을 이끌고 소식 다시 전하고 이끌고 시내로 이제 진출하게 됩니다. 구호 외치면서 시내로 몰려가 교수 석방, 유신 철폐, 박정희 타도를 외친 학생들. 전남대 외의 조선대 학생들,
그리고 시민들까지 동참했습니다. 유신시대 가도행진이 광주 전역을 뒤흔든 건 처음이었는데요. 닷새 동안 끈질기게 계속된 이 시위는 참여 인원이 1000여 명, 연행된 사람만 500명이 넘는 70년대 광주에서 일어난 최대 규모의 시위였습니다. 우리의 교육지표 사건으로 인해 11명의 교수들 중에선 송기숙 교수가 구속됐습니다. 송 교수를 담당한 조사관은 일제 때 수사관으로 악명이 높았던 인물이었는데요. 그의 집요한 추궁에도 송 교수는 입을 굳게 다물고 사건에 동조한 서울 지역 교수들의 명단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의 시위를 주도했던 문승훈 씨도 유인물을 인쇄했던 김경천 전 의원도 구속을 당했는데요. 취조 시작부터 거친 욕설을 내뱉는 것도 견디기 힘들었지만 가장 괴로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제가 그 돌배기 3살, 그 다음에 5살 이렇게 세 아이를 두고 갔기 때문에 막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뭐 다 견딜 수 있는 내 아이들 보고 싶고 그런 것은 정말 견딜 수가 없어요.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법정 풍경이 참 재밌습니다. 당시 검사와 판사는 재판장에서 진땀을 뻘뻘 흘렸다고 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변호인단에는 홍남순, 이돈명 등 인권 변호사들이, 또 방청석에는 함석헌, 고은, 백낙청, 이부영 등 당시 우리나라 대표 지식인들이 모두 모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피고에게 적용된 혐의가 그 악명 높은 긴급조치 9호 위반이었거든요. 긴급조치요? 네. 뭔가 국가 위급 상황 같은 때에 내려지는 조치인가요? 긴급조치 지금은 없죠. 들어본 적 없죠. 이 긴급조치라는 건요, 그 당시 유신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국가의 안전보장과 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는다고 판단될 경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정지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건 국가 비상사태다. 대통령이 판단해서 긴급조치권을 발동하면 국민들은 꼼짝 못하게 묶여버릴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유신에 반대하는 세력에 대한 탄압도구로 악용이 됐던 겁니다. 근데 긴급조치 9호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1호부터 8호까지도 있는 거네요? 맞아요. 이 유신체제는 사실상 법이라기보다 이 긴급조치에 의해서 지탱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972년 유신헌법 이후 74년과 75년에 연이어 긴급조치가 선포가 됐는데요. 일체 헌법 개정 논의를 금지한다. 이게 긴급조치 1호입니다. 그리고 민청학년 사건 관계자로 엮어서 처벌하는 긴급조치 4호. 긴급조치 7호는 대학에 군대를 투입하도록 한 것이었고요. 특히 그 중에서도 이 긴급조치 9호가 악명이 높았는데요. 그 이유는 유신헌법에 대해 부정적인 말과 행동을 했다. 이건 영장도 필요 없이 체포. 바로 이랬기 때문입니다. 김일성 찬양하는 북한 보고 뭐라고 할 게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법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기분 나쁜데 유신헌법에 부정적인 말을 해서 너 체포. 이게 가능했다는 건데 지금 여러분들이 했던 그 두 발언도 위험해요. 그 당시로 돌아갔으면 두 분도 다 긴급조치 9호로 아마도 체포됐을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열린 재판이니까 어떤 분위기였는지 아마 짐작이 갈 거예요. 송기숙 교수는 최후 진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판부에게 구태여 나를 풀어달라고 요구하지 않겠다. 단지 오직 진실을 위해 판결해 줄 것을 당부하겠다. 당신들의 현재 권력을 가지고 그 나를 이렇게 핍박을 하지만은 나는 그 글을 쓴 사람이다. 송교수 소설가거든요. 이것은 내가 언젠가는 그것을 기어이 써서 당신들한테 다시 돌려줄 것이다. 이런 이야기. 그리고 그 사람들 들을 때는 저 친구 오히려 협박하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송 선생의 자세는 당당했어요. 민주주의의 굳건히 바탕을 두지 않은 민족 중흥 구호는 전체주의와 복고주의의 도구로 떨어질 위험이 있다. 3.1 정신과 4.19 정신을 충실히 계승 전파하여 계례의 수건인 자주 평화 통일을 위한 민족 역량을 함양하는 교육을 한다.
1978년 6월 27일 전남대학교 교수 일동 돌아가시고 여기도 돌아가셨고 나 혼자 남았어. 햄미 11개의 잎사귀는 그 당시 서명하신 11분의 교수님 지칭하고 교육지표 사건은 2년 뒤에 일어나는 5.18 항쟁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5개의 이 책은 바로 5월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육 지표는 유신 독재 종말의 서막을 알리는 사건으로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특히 5.18 광주 민주항쟁의 전초전이었다는 점에서 그 역사적 의의를 찾을 수 있는데요. 5.18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사건은 1980년 5월 18일 오전 전남대학교 정문 앞 시위였습니다. 우리의 교육지표 사건을 통해 결집된 광주 민주화 세력이 5.18의 중요한 동력이 되었다는 점에서 우리의 교육지표 사건은 한국 현대사의 중심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그 연원되고 고생했던 그 학생들, 이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이 그 다음에 5.18의 그 주동 인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그 5.18의 전사로서의 전남대학교 교육지표 사건, 이 사건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당시 구속 또 제적됐던 문승우 씨는 이후 학교로 돌아왔지만 5.18 항쟁에 참여하면서 다시 제적과 투옥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사범대에서 역사교육을 전공했지만 이런 이력으로 인해 교단에 설 기회조차 갖지 못한 채 학원 강사로 전전해야 했고 현재 긴급조치 9호 피해자 모임과 5.18 부상자회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유인물 인쇄를 맡았던 YWCA 김경천 간사는 이후 국회의원에 출마해 정치인으로 활약했습니다. 송기숙 교수는 1년간 옥살이를 한 끝에 1979년 재헌절 특별사면으로 교도소를 나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980년 5.18이 기다리고 있었죠. 송기숙 교수 등 당시 서명했던 교수들 중 6명은 5.18 때 전국 수배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요. 특히 시민수습위원으로 활동했던 송기숙 교수는 내란죄로 또다시 수감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후에도 송기숙 교수의 강직함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대하소설 녹두장군, 암태도 등을 썼고요. 5.18 민중항쟁 사료 전집을 펴내고 5.18 연구소를 세우는 등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위해 쉼없이 뛰었습니다. 우리가 행동하는 지식인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시대에 맞선 깨어있는 지식인이라는 표본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아직 그 얘기를 하기엔 좀 이른데요. 2009년 진실화해위는 우리의 교육지표 사건과 관련해 송기숙 교수에게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2013년 그 당시 열린 재심에서 재판부는 당시에 유죄 판결을 했다는 게 부끄럽다고 사과하면서 무죄 선고와 함께 형사 보상금으로 7천여만 원을 판결했는데요. 송 교수는 이 돈을 전남대 대학발전기금으로 기탁했습니다. 또 2019년엔 전남대에서 받은 학술상의 부상 1,000만 원도 역시 학교에 쾌척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송기숙 교수님과 함께했던 많은 분들의 용기 있는 행동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용감하게 이제 활동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진실규명도 안 되고 또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한 분들이 계신 게 안타깝습니다. 맞아요. 정말 그게 안타깝고 답답한 부분인데요. 다행히 최근에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지난 8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긴급조치 9호는 위헌이므로 피해자에 대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다라는 선고를 내렸습니다. 긴급조치 9호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관련되신 분들이 전국적으로 약 1,100명 가까이 되거든요. 국가 잘못이고 국가가 배상해줘야 되고 마땅히 국가 행위를 대신해 있었던 공무원들도 불법 행위다. 거로 마땅히 배상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판례가 변경되면서 많은 긴급조치 9호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인 원상회복이 정신적, 물질적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의는 결코 외롭지 않다. 외로워서도 안 된다.
오늘은 정의가 입시적으로 위축될지언정 어느 땐가는 그 정의는 반드시 승리하는 날이 있을 것이다. 이런 신념을 갖는 사람의 수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파수벽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저는 자신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분 오늘 우리의 교육지표 사건의 진실을 알아봤는데요. 오늘 어떠셨어요? 긴급조치부터 시작해서 어떤 박정희 시대의 이제 아픈 현대사에 대해 배울 수 있게 되어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육의 정당성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싸워주신 것에 대해 되게 감사하고, 알지 못했던 국민 교육 헌장에 대해서 알게 된 것도 너무 좋았고, 또 공부를 열심히 하고 가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5.18로 상징되는 광주의 정신, 그 올고지 지켜온 정신의 뿌리가 무엇인지 우리의 교육지표 사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모든 이가 침묵할 때 진실을 밝히고자 용기를 내는 것, 우리의 민주주의는 그렇게 성장해 왔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영상 기록 진실 그리고 화해,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두 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